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 교육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혹은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요, 그 아나운서 엄마 김보영님을 모시고, 저 이렇게 진행한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네. 이 최근에 쓰신 책입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의 저자로서 우리 김보영 선생님 모시고 이보영이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마 제가 영광이에요. 별 말씀도 하십니다. 네, 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책을 사실은 소개하시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이란다. 진행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 엄마로 소개받은 김보영입니다. 국회방송에서 TV 도서관에 가다라는 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아나운서 엄마 김보영의 말하기로 읽기 쓰기라는 제 책 제목과 좀 혼동되실 수 있는데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이보영 선생님 저 이름을 이보영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요?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아니요, 저 때문이 아니라 그는 수준의 탤런트 이보영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큰일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네이버의 그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네, 맞아요. 가서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해서 큰 도움 받았죠. 네, 아닙니다. 네.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이 책 전에 선생님 이 두 번째 책 아니에요? 두 번째 책이죠. 네. 첫 번째 책은 대한민국 대표엄마 11인의 자녀교육법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성공한 이제 워킹맘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에 대한 내용. 그 11명 중에 이제 한 분으로 우리 이보영 선생님 제가 인터뷰에서 책을 썼었죠. 하여튼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되긴 네, 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이 돼가지고 저도 이걸 꼼꼼히 좀 읽어보고 있는데 참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내가 좀 일찍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선생님이 워낙 뭐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진짜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요즘은 애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실 크는 게 많아서 근데 우리 지금 아나운서 엄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고요. 둘째는 유치원 7살이에요. 야, 한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어릴 때 손이 많이 가더니 또 요새는 또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큰아이 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공부하는 거. 워낙 주변에서 요즘에 사교육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 영어도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영어도 고민이고 뭐 수학도 고민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치열한 고민을 하다가 가장 이제 중요한 공부의 베이스가 기본이 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독서에 대한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영어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게 금방 안 드러나는 그러니까 뭘 공부를 시켰을 적에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아서 되게 외국어고 또 엄마가 만약에 그 외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좀 마음은 급하고 자꾸 점수 따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엄마가 직접 또 봐주기가 또 영어는 쉽지가 않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봐주면 안 된다. 엄마는 좀 안 봐줬으면 좋겠다는. 자, 오늘 우리 아이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어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우리글 실력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뭐 영어 아니야 영어 할아버지라도 정말 궁극적으로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이게 책이 사실 굉장히 두꺼워요, 선생님. 내용 보다 보니까 정말 조사도 많이 하셨고 이 책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읽을만한.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 정말 너무 재밌네요. 백희나 작가의 책인데 이제 뭐 워낙에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베스트셀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작년에 사실 이 책 쓰면서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추천을 하려면 제가 그래도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워낙에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이 많아서 제가 분야별로 열심히 읽고 추려서 책에다가 좀 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국내 작가들의 책도 있는가 하면 나와 르리웨르 아저씨, 이세 히데코 이거 아마 일본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얘기가 깊은 책이 이 책은요. 이제 프랑스에 이제 재본하시는 분의 분이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우리나라 국내 도서로만 국한을 할까 아니면 뭐 세계 도서로 이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외국 그림책도 좋은 책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제 내용이 괜찮은 것 위주로 해서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읽기 교육도 시키면 참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에서 시작해서 쓰기와 말하기로 연결이 네. 한꺼번에 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자, 초등 국어력의 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을 내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거는 이제 2014년에 네. 국회 방송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TV 도서관에 가다라는 책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그 책 프로그램을 참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왜 어렵냐 하면 이 책을 다 이제 매주 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직접 작가분 모시고 또 그 책과 관련된 전문가분 모시고 해서 이렇게 1시간 넘게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면 책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도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른바 강제 독서를 제가 6년째 일주일에 한 권씩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이전에는 1년에 뭐 한두 권 정도 읽을까 말까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이 1년에 뭐 한 2-3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다들 이제 1년에 2-3권. 그렇죠. 먹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는데 이 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책을 이제 열심히 읽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더라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휴대폰 챙기듯이 항상 책을 챙기고 다니면서 이게 짬날 때마다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권 읽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책을 금방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재미도 붙게 되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되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가장 이제 학습에 중요한 것은 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주변에 있는 많은 저와 같은 이제 엄마 동지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기 쓰기 말하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읽기와 쓰기 말하기를 각각 교육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 쓰기는 논술학원, 뭐 말하기는 스피치학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해야 효과가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영어 교육하고 똑같다, 선생님. 맞아요. 그죠? 언어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두 따님들이죠. 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을 쓰면서 이런 책을 쓰려면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그 또래들 중에서는 좀 뛰어난 아이들이어야 제가 이 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제가 또 주변 이제 엄마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이들처럼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또 설득력이 나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뭐 아이들보다 특별하게 더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많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 전에 책 읽기 이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여행을 가서도 한 권씩 챙겨가서 꼭 습관이 됐죠.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이 밤에 이제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실천 방안을 하나씩 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해요라는 것보다 자기 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읽을까요?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뭐 5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마다 좀 다르겠죠. 많이 읽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자기 전에 뭐 한두 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책을 정말 잘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또 밤에 이렇게 끼고 읽어야 돼요. 제가 책 보면 내용도 나오지만 아이한테 읽어라라고 맡기면 잘 안 읽게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끼고 앉아서 같이 엄마도 읽어주시면은 아이가 따라옵니다. 엄마도 뭐 같이 뭐 좋아한 거죠. 뭐 책 읽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